안녕하십니까. PHC입니다. 오늘은 새로 변경된 버전에 대해서 DD 파일을 소개를 하고 사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DD는 좀 기능이 좀 대폭 강화가 됐어요. 각종 어떤 수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많이 좀 했고요. 그다음에 종목 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저는 뭐 나스닥하고 항생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을 또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 한 9개 종 아 12개 종목에 대해서 종목을 좀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DD 파일이 복잡해졌어요. 예, 복잡해졌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이동하기 위한 종목 이동 단축, 예, 고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시간 봐서 세부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D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D는 지금 사용은 이렇게 해 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모니터 한 개에 꽉 차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차트를 놓고 여기 요거는 지금 HA 300 차트입니다. 300 차트. 그 사이에 좀 변경이 된 건 요 항목들이 있는데 요 항목들은 인제 뭐가 들어오냐면 여기에 걸려 있는 중요한 인제 저는 인제 이게 기준선을 요 선을 쓰고 있습니다. MATD, MATR, MAT 선을 쓰고 있는데 요 MAT 선에 대해서 여기 지금 여기 MAT입니다, 요게. 이게 MAT인데 HA 300 기준에서는 MAT를 갖다가 60 MA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보조적인 측면에서 요게 20, 요게 5 선입니다. 그래서 주력은 기준선은 60 MA의 MAT 선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MAT 값이 인제 순간순간 확인이 안 돼요, 순간순간. 그다음에 BH 라인하고 BL 라인 값도 순간순간 확인이 안 되고, 예, 고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요거는 인제 BL 라인 값 실시간으로 인제 확인하기 위해서 띄워 놓은 거예요. 요거는 인제 BH 값. 예, 요거는 MA 매트 60 값. 얘는 매트 20가.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값에 이렇게 뭐 지지장을 받겠다, 반등이 오겠다, 요런 것들을 이걸 인제 표시하기 전에는 어떻게 인제 값을 썼냐면 일일이 인제 컷을 올려 놓고 요렇게 컷 올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 편에 인제 튤립 값으로 15172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15172가 지금 걸리는 값이다. 이게 어 BL 라인하고 지금 여기 보면 MAT 60하고가 지금 겹치지 않습니까? 그럼 요런 자리에서는 반등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높다.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자리에 이제 매수 진입을 하는 거죠. 예, 하는데 이 값을 일일이 인제 올려 놓고 확인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 장이 인제 빨리 움직일 때는 대응이 안 되죠. 게다가 그러면 보다 더 정확한 값을 알기 위해서는 요걸 요렇게 올려 가지고 진짜 튤립 값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값을 일일이 인제 읽어내는 게 순간순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인제 확인을 하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요 값을 실시간으로 띄워 주자."라고 해서 인제 요 값을 인제 실시간으로 띄워 주게끔 한 거고요. 뭐 HA 300은 저는 뭐 이제 모니터 개수가 많으니까 그 월, 주, 일 240 분, 어 60 분, 15 분, 30분, 하여튼 별의별 차트는 다 놓고 띄워 놓고 보죠. 그다음에 인제 뭐 보조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 S&P 값하고 인제 다우 값, 그다음에 그 항생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인제 보조 값으로 계속 인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인제 판단을 해서 음 뇌동 매매만 안 한다고 한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결국은 인제 뇌동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을 인제 상실을 하는 거죠.
이성을 상실한 그런 매매를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어떤 손실의 폭이 인제 그 깊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DD를 왜 쓰냐? DD를 사용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DD를 쓰는 건 인제 통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값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에서 인제 진입을 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는 거지 이게 100% 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내려오다가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는데 더 밀려. 그러면 여기서 손절 치면 되는 거고요. 손절 아깝다고 매매하면 손절 아깝다고 매매하면 거덜납니다. 그죠? 거덜납니다. 그래서 손절 아까워하지 마시고 뭐 손절 주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두고 봐,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손절 2번 내보내고 그다음에 또 먹을 때 또 크게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매매 관련된 사항들이니까 이번 주제는 이제 DD에 대한 주제죠. DD를 소개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 고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고런 걸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자 DD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번 그 버전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시간이 아주 좀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함수 외에도 함수로서 인제 풀지를 못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VBA라고 해서 이게 인제 엑셀 안에는 또 인제 비주얼 베이직을 또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뭐 보여 드리게 되면 어 그런 게 함수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인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 하늘님이 주신 선물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엑셀이고 하나는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는 뭐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 인제 기본적으로 함수만 적용을 해서 만들면 좀 괜찮은데 문제는 함수만으로는 인제 이게 기능이 인제 워낙 또 대폭 증가가 되다 보니까 함수만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인제 VBA를 써서 인제 프로그램이에요. 예 VBA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보다 더 그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많은 어떤 기능들을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 그 업그레이드도 인제 뭐 어떻게 할 건가. 예 업그레이드도 예전에는 일일이 인자 이전 버전에서는 일일이 차트를 보고 값을 수기로 넣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인제 자동으로 이 값을 입력을 하게끔 고런 기능을 인제 구현을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용이 인자 상대적으로 많이 인제 쉬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잠깐 이게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걸 함수로 구현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함수로는 더 이상 구현이 안 돼요. 그래서 좀 굉장히 기능이 복잡하게 많이 들어갔다. 그런데 기능이 많이 복잡하게 들어간 건 뭐 이렇게 이걸 인제 그 만드는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실제로 인제 쓰시는 사람들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더 편리해진 거죠. 기능이 대폭 강화가 되면서 사용법은 더 쉬워지는 고런 겁니다. 그러면 인제 첫 번째 시트부터 해서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요거는 인제 각 종목별로 해서 DD의 값을 인제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불러오는데 실제로 DD에서 불러오는 값은 뭐가 있냐면 시고 조종 요 값밖에 없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인제 이런 어떤 이렇게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이 가공한 데이터를 어디에 적용을 시킬 거냐 요걸 인제 이게 찾아내는 게 핵심인 거죠. 이게 DD를 뭐 그 앞선 제가 인제 그 재생 목록 리스트를 인제 DD라고 하는 목록 리스트를 또 만들었으니까 그 DD 그 앞전 영상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DD를 값을 불러오는 건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 불러온 값을 어떻게 가공을 할 거냐, 그리고 가공한 값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게 인제 키 포인트인 거죠. 예. 그게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까지 이렇게 천천히 인제 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그런 설명을 듣고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꼭 그 확률이 높은 고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어 최소한 어떤 손절만 걸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제 요건 로우 시트입니다. 로우 시트는 저쪽에서 데이터를 인제 받아오는 거예요. 그냥 키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걸 인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 가지고 여기 상단에는 나스닥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종목 코드하고 현재 해당 월물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업데이트 취소. 이건 뭐냐면 매일매일 인제 값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참 값을 불러서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이걸 인제 수기로 입력하게 되면 지금 12 종목을 수기로 입력하게 되면 실제로 한 시간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그 바쁜 세상에 언제 30 분을 입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더블 클릭 딱 하게 되면 항생을 제외한, 항생은 좀 특별하죠. 장이 인제 브레이크 타임이 껴있다 보니까 장 마감 시간을 이상하게 끊어 가지고 예 그러는데, 항생을 뺀 나머지 종목들은 뭐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어 나스닥, 그다음에 골드, 크루드 오일, S&P 500, 다우, 러셀, 빅스, 그다음에 요놈이 뭐였더라? 실버, 그다음에 내추럴 가스, 구리, 그다음에 요게 유 저기 유라펙스. 예,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종목 중에서 상승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예, 요걸 예 지금 눌러 볼게요. 그럼 요걸 딱 누르게 되면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지금 27 여기 보게 되면 27, 24, 23일 이렇게 데이터만 잘 보세요. 그러면 요걸 딱 눌러 주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엑셀 서버에 값을 쫙 불러와 가지고 해당 종목의 값을 쫙 뿌립니다. 예, 요게 하는데 끝났어요. 이게 금방 되죠? 이게 금방 되고 나면 여기 뭐 값이 보게 되면 여기 23, 24, 24, 27 들어오죠. 그러면 인제 이게 오늘 아침이었다. 요게 아까 이게 보게 되면 이게 했잖아요. 요건 언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냐면 어 06 시부터 07시 고 사이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이 인제 휴장인 시간 고 사이에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자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는. 그래서 그 사이에는 못 하기 때문에 고걸 인제 뭐 백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제 '이 시간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날짜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는 9월 28 일이 되고, 그러면 얘는 9월 27 일이 된다 이거지. 예, 요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요 날짜에 맞춰 갖고 종목이 다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실수로 잘못 눌렀다 버튼을. 그러니까 호기심에 눌렀는데 실행을 눌러버린 거지, 취소하고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랬을 경우에 업데이트 취소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인제 로우 데이터 템포러리 이게 시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혹시나 만약에 실수를 한다면 여기 요 데이터를 카피를 해서 쓸 수 있게끔 어 이 10 개의 데이터를 10 번을 이렇게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값을 놓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 넣기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값이 지금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로 지금 업데이트를 해 버렸어. 그럼 업데이트 취소 누르면 됩니다. 그럼 업데이트 취소 누르게 되면 여기 보세요. 27, 24, 24 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항생하고 나머지 종목들하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 누르게 되면 어 실수로 업데이트한 걸 다시 원래 값으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원래 값으로. 그럼 원래 값으로 되돌려 주게 되면 이게 RT에 보게 되면 여기 1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지금 하나가 날라갔죠. 그죠?
삭제를 해 버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그 템포러리 파일도 로 데이터 템포러리 파일도 여기 삭제를 해 버려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에 눌러도 괜찮다.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요 기능들이 다 이 아이콘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는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 가겠다. 그럼 다음 종목. 그럼 항생이죠. 항생도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근데 항생은 업데이트를 언제 해야 되느냐? 17시 30분에서부터 18시 15분. 요 휴장 시간대 요때 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 못할 가능성이 높죠.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있냐면 내가 놓친 값들은 여기에 나와 있죠. 이게 뭐 24일이 됐든 23일이 됐든 요 값을 복사해서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 값을 컨트롤 C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 주면 됩니다.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붙여 넣어 주기만 하면 내가 놓쳤던 값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나 이틀 정도 못 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저기 지금 RT 그 시트에 지나간 10개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고기 걸 복사해서 그냥 붙여 넣기만 하면 끝나요. 끝납니다. 요것도 한번 해 볼까요? 이게 지금 27, 24, 24 돼 있잖아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저녁장도 그냥 한 개의 봉으로 카운트를 해 버리다 보니까 요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요것도 인제 만약에 항생을 업데이트했다. 그럼 실행하게 되면 지금 인제 27, 24, 24, 24가 되죠. 그죠? 이 24가 하나 더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게 실수로 눌렀다? 예 그러면 업데이트 취소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27, 24, 24 원래대로 되돌아왔죠. 그럼 또 난 다음 종목을 보고 싶다. 그럼 뒤로. 아니야, 난 앞에 종목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아니야, 나는 그냥 보고 싶어. 그럼 난 빅스로 가서 빅스 값을 보고 싶어. 그럼 빅스를 클릭하게 되면 빅스로 바로 넘어갑니다. 나는 유로를 보고 싶어. 아니야, 나는 그냥 앞으로 갈 거야. 앞으로 갈 거야. 아니야, 난 처음으로 되돌려 갈 거야. 그러면 처음으로 가면 됩니다.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내가 지금 러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러셀 이 종목에 대한 이제 DD 값을 그 분석 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종목으로. 그럼 종목으로 누르게 되면 이게 러셀 종목 값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아까는 이제 로 데이터고 이거는 실제 이제 분석 데이터니까 분석 데이터 실제로 쓰는 건 분석 데이터입니다. 로 데이터는 업그레이드 할 때만 쓰는 거고요. 실제 이제 매매할 때는 여기 분석 데이터 시트를 놓고 보는 거죠.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요렇게 접어 놓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접어 놓고 보다가 나는 FB 값을 보고 싶어. 그러면 FB 값 더블 클릭하게 되면 FB 값이 나오는 거고. 나는 백도 아까 그 DD 값을 보고 싶어. 그럼 여기에 어, 피보나치 밴드 FB에다가 링크를 걸었으니까 이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나는 지금 이 값에 대한 나는 로 데이터 값을 보고 싶어. 그러면 로를 클릭해 주게 되면 요때는 이제 이걸 키워놔야겠죠. 예. 그러면 러셀에 대한 이제 로 시트로 넘어와 가지고 각종 데이터 값을 실제로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은 이게 뭔데 이렇게 많냐? 이게 다 쓰는 것들이죠. 다 쓰는 겁니다. 예.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이게 볼 만한 게 없어요. 다 쓰는 것들이고. 그래서 뭐 여기에 인제 시고 조종의 변동폭의 윗꼬리값, 아랫꼬리값, 몸통값, 그다음에 그 몸통값에 대해서 꼬리에 대한 평균을 어떻게 내고 그러니까 꼬리도 윗꼬리, 아랫꼬리 그러면 이 값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활용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값을 이제 활용을 해서 아까 그 DD 파일 종목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값을 다 뿌려 줍니다. 그러면 이 값을 보고 '나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겠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도 인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스닥으로 하고 싶어.' '아니야. 나는 골드를 보고 싶어.' '나는 클루드 오일을 보고 싶어.' 이게 아니죠 요거. '나는 다우를 보고 싶어.' 그럼 바로바로 넘어가고 '아니야. 나는 숫자적으로 볼 거야.' 뒤로, 뒤로, 뒤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나스닥이 제일 처음이라고 그랬죠. 처음으로 가자. 그럼 처음 클릭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밑에 그 셀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종목을 옮겨 다니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고 짜증이 나요. 왜? 이게 그 시트 개수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못 하잖아요. 다 표현을 못하면 결국은 요 버튼을 눌러 가지고 옮겨 다녀야 된다 이거지.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바로 가기로 그냥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게끔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도 인제 이렇게 요 밑에 인제 나는 이렇게 어떤 게 값을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럼 요 계산값을 오면 됩니다. 계산값. 그러면 계산값을 오게 되면 여기에서 뭐 간단한 어떤 계산 뭐 환율 계산 같은 등등 그 값들은 여기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통계치를 보고 싶어.' 그러면 통계치는 뭐냐면 어 요거는 사용법에 관련돼서 있는데 이 통계도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120번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값을 인제 통계를 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전에 뭐 요 그 소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 그 산술 평균은 그 평균을 대변하는 게 쪼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사 평균을 씁니다. 절사 평균. 예 절사 평균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120 봉 '아 나는 최근 값을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10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10 입력하면 봉 10개 동안에 인제 이렇게 값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봉 10개 동안에 절사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절사 평균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평균값입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인제 값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산술 평균은 이걸 다 이게 평균을 내 버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위에 값하고 아래 값이 어 외란적인 그러니까 외란 이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값을 날려 버리고 요 값을 날려 버리고 여기 있는 요 값만 평균을 취해서 '나는 보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뭘 하냐면 그러면 절사를 할 때 절사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에 인제 이만한 어떤 값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10%를 날려 버리고 여기에 10%를 날려 버려서 나머지 여기 80%에 대해서만 '나는 평균값을 취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말이 좁아 인제 이게 그러는 거지 수식이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예. 수식 한번 볼까요? 예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엑셀을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만들려고 하면 엑셀 중급 정도 실력으로는 쪼금 어렵고요. 뭐 한 고급 정도의 어떤 그 실력이 정도 돼야지만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엑셀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을 할 정도가 되고 양식 잡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신다면 시장처부터 이게 'DD로 이런 걸 구현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물을 왜 합니까? 돈 벌려고 선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엑셀 공부하려고 선물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를 세팅을 하는 것도 누군가로부터 잘 세팅되어 있는 차트를 내 거로 만들면 그게 장땡인 거지 그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맨날 며칠 밤을 새고 '뭘 하겠다.' 에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돈 벌려고 선물하지 차트 만들려고 우리가 선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건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어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으로 이게 인제 통계로 왔어. 그러면 다시 '나는 나스닥으로 하고 싶다. 나는 항생 가고 싶다.' 그러면 항생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항생으로 다시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 데이터 했고 그다음에 템프 여기에다가 인제 뭐 낙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낙서 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낙서 막 하시고 필요한 만큼 낙서하시고 다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내가 원하는 종목으로 가서 필요한 값들을 보면 된다. 예. 이 앞전 버전에서는 이제 차트가 없었습니다. 차트가 없었는데 요번 게 버전에는 차트를 집어넣었어요, 차트를. 그러니까 일봉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봉의 움직임을 보고 그러니까 큰 흐름상에서 지금 현재 상방에 힘이 세다. 하방에 힘이 세다. 그래서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방향성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일봉은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일봉 분석을. 그래서 뭐 요런 모양 나왔어. 그럼 요런 모양 나오게 되면 얘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죠. 이건 기본 캔들 분석입니다. 그죠? 예. 기본 캔들 분석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캔들 분석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도 뭐 수도 없이 공부를 하셨을 거고, 예, 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예, 그렇다면 얘는 좀 더 위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저도 인제 이게 뭐 모니터가 많다고 하지만 보조 지표로서 인자 뭐 나스닥 매매할 때 S&P하고 다우 뭐 이런 것들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저 종목들에 대해서 일본까지 보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제 흐름이 빠른 놈들이 미장 인제 개장을 했으니까 S&P나 다우 뭐 요런 놈들 같은 경우는 300 틱으로 보고요. 항생은 또 이게 야간에는 더디게 움직이잖아요. 예, 항상 같은 경우는 60 틱으로 봅니다. 60 틱으로 봐 가지고 어 현재 추세가 지금 어떻게 막 바꾸려고 한다. 그런 것들을 보조 지표로서 활용을 하는 것뿐인 것이 일본까지는 보진 않아요. 근데 인제 요런 것들은 쉽게 인제 한번 쭉 훑어보게 되면 일봉이 바로바로 나오죠, 일봉이. 예, 그러면 일봉 바로바로 나오게 되면 지금 S&P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럼 S&P 바로 하게 되면 되죠. 그럼 S&P 보고 다음은 어떻게 움직이냐. 바로바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러셀은 또 어떻게 움직여? 러셀도 상방으로 가고 있구나. 예, 이런 것들. 빕스는 어떻게 해요? 빕스는 이렇게 계속 하방으로 꼽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오늘 아까 정오 때부터 낮에부터 해 가지고 밑으로 쭉 밀고 내려왔지만 결국은 얘가 양봉으로 끝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 예, 그러니까 밑으로 쏟아진 건 사실이지만 쏟아지는 걸 언제쯤부턴가는 마무리를 하고 반등을 줄 것이다. 근데 인제 반등이 어디까지 갈 거냐. 예, 고거는 또 밑에 인제 여기 수치가 있는데 요런 수치를 또 보고 또 판단을 하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나스닥 놓고. 그러면 여기 설명됐죠. 요런 것들 설명됐고. 그러면 인제 이평선 값은 기존에는 종가만 이평선 값을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게 있죠.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이평선이 인제 이렇게 그려질 때 이평선은 대부분 뭘로 합니까? 종가 기준으로 이평선을 다 그려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인제 분석하다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꼬리가 막 이렇게 그려졌어. 봉 색깔은 모르겠고요. 이런 꼬리가 있어. 그러면 이 꼬리 값에 대한 평균도 나름 중요하다는 거지. 나름. 그래서 꼬리값은 제가 지금 흐름을 계속 이제 분석을 해 보게 되면 5 평보다는 한 12평 정도 요 값이 좀 이게 확률이 좀 높아요, 꼬리값은. 그러면 지금 꼬리값을 이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종가에 요 클릭하게 되면, 자, 지금 고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뚫겨 맞을 거냐, 저항받고 내려올 거냐라고 한다면 고가에 대한 인제 이평선 값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12 평이 나름 인제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럼 12 평이 15391, 그럼 15391 이면, 아이고 요거는 차트를 하나 또 불러 와야겠네요. 15391 한번 볼게요. 15391 대략 15391 께 사 오늘 고가가 얼마였냐면, 고가가 15399 였잖아요. 15399 에서 꺾여 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뚫겨 맞고 내려왔는데, 이게 요런 값들을 여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물론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그러면 만약에 인제 반등을 밑에서 딱 맞고 반등을 준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반등을 줄 거냐? 그러면 아래 꼬리 값을 보면 되겠죠? 아래 꼬리 값을 보게 되면, 아이고, 아이고. 저가에 대한 평균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저가에 대한 평균을 보면 12평 정도가 잘 맞는다고 했잖아요. 15141 저가가 얼마였습니까? 15840.
예. 너무 많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몇 포인트가 더 내려간 겁니까? 어 50 포인트 정도가 더 내려간 거죠. 예, 그러면 이때는 유유적절하게 손절로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계속 값을 관찰을 하다 보면 12평 정도가 잘 맞았는데, 그러면 22평 정도에서는 이게 '얘가 뭔가가 이게 또 값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생각들도 해 보면서, 그런데 이 값이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뭐 여기서 반등이 온다, 무턱대고 뭐가 온다,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값들을 유심히 살피고 그 값을 이제 적용을 할지 채용을 할지 말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복합적으로. 그래서 종가에 대한, 그다음에 변동폭에 대해서도 지금 5일 동안 변동폭은 오늘 포함해서 228 포인트의 변동폭이 있었고, 어 그 10 평균으로는 250 포인트 정도 어떤 변동폭을 보이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은 더 갈 수 있다. 덜 갈 때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 변동폭 한번 볼까요? 12 평으로 한번 따져보게 되면 250 뭐 포인트 정도가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변동폭은 315라 이거지. 그러니까 평상시 때보다 오늘 더 움직인 거예요, 변동폭이. 아 요즘 이게 테이퍼링 관련해 가지고 파월이 발표한 이후에 인제 막 시장이 요동을 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뭐지? 뭐 고놈 있잖아요. 고놈 이름도 까먹었네. 음. 걔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극대화됐구나. 이런 극대화된 변동성은 수익 내기가 참 좋은 반면에 오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좀 이게 매매에 좀 순발력이 떨어져 가지고 매매에 좀 자신이 조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 요런 날 같은 날은 매매를 잠시 인제 멈추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값들을 인제 보고, 그래서 쉬고 조정 값 불러오고,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아이고 펜이 가리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인제 피봇값 있죠. 피봇값도 지금 3분 데이터에 기본적으로 지탐은 다 깔아 놓죠. 지탐 안 깔아 놓으신 분 있나요? 아직도 지탐, 제가 지탐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했는데 차트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더라도 지탐만 깔아 놔도요, 웬만큼 매매는 다 가능합니다. 웬만한 매매는 다 가능해요. 아직도 지탐 안 까신 분들은 얼른 지탐 까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피봇선이 들어가 있죠. 피봇 1 차 기준선, 1 차, 2 차. 굉장히 인제 중요한 값이죠. 근데 이 값들을 어디에서 인제 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확인이 가능하고, 이게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등락률은 몇 프로대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음 테일 프라이스. 좀 저는 저기 굉장히 좀 중요한 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자, 이게 봉이 가다가 언젠가는 꼬리를 달 거라 이거죠. 꼬리를 안 달고 인제 몸통으로 끝낼 수 있는 거고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런 꼬리를 달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인제 판단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꼬리가 형성되는 이 값, 이 값을 이게 잘 인제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이제 이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 값을 보게 되면 얘가 이 값에 맞았어. 그러면 꼬리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안 맞고 그걸 돌파를 하고 가. 그러면 꼬리보다는 몸통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겁니다. 확률력, 확률. 감으로 접근 안 합니다, 감으로. 자,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차트에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근데 이 지금 키움 차트의 값이 실제 인제 여기에 DD로 불러오는 값하고 이렇게 괴리가 있는데, 어떤 괴리가 있냐면
얘가 지금 뭐 종가를 계산을 해서 아니면 시가를 어떤 계산을 해서 값을 불러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장 마감할 때 가격이 종가가 아니고 그 이전에 종가가 결정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예 종가가 살짝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어바웃으로는 요걸 쓸 수가 있는데 정확한 값은 아까 DD에 봤던 요 값을 써야 됩니다. 정확한 값은 DD의 요 값이에요. DD의 요 값. 그런데 항생은 더 값이 이게 변동이 커요.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초가를 뭘로 잡아버리냐면 전날에 그 야간 개장을 시초가로 잡아버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차트가 이게 쪼금 이렇게 좀 보기 혼란해져요.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이게 개인이 알아서 인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요게 지금 그날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뭐죠? 테일 프라이스라고 하는 값. 테일 프라이스 하이 값 TPH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TPH.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TPH예요. 그러면 TPH를 돌파를 하게 되면 뭐다? 아 몸통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TPH 라인에서 좀 지지나 저항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꼬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요게 지금 테일 프라이스 로우 값을 지금 밀어버렸잖아요. 그럼 얘 밑으로 또 더 내려간다. 더 내려간다. 그런데 얘 값이 너무 많이 내려왔죠.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인제 뭐 반등이 오고는 있는데 그러면 반등을 온다고 할지라도 얘가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뭘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로우 값 TPL 값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TPL 값을 통과를 못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또 주저하는 거죠. TPL 값이 굉장히 중요한 값이죠. 그러면 잠깐 차트상에서 TPL 값을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 TPL 값이 인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음 아이고 이게 3 분봉에서 보니까 쪼금 어려운데 이걸 30 분봉으로 볼게요. 값들이 워낙 인제 신경 쓰이니까. 에이 이것도 신경 많이 쓰이네. 그럼 뭐 확대해서 보면 돼. 확대해서 보니까 더 안 보이네. 3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테일 프라이스 가격은 지금 5 일선을 잡아 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요걸 뒤로 가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뒤로 가기를 많이 해서 이제 어떤 특정 시점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TPH 값 두들겨 맞았죠? TPH 값 두들겨 맞고 어떡합니까? 두들겨 맞고 밀어내리죠. 그러면 얘는 오늘 이날은 뭘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윗골이다. 윗골이다. 그러니까 윗골이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관점은 무슨 관점으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 관점으로. 그러면 TPH에서는 뚫겨 맞고 내려왔는데 TPL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야? 도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도지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고 올라오게 되면 어디 시가 부분에서 뭐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걸 훼손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TPL을 훼손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윗꼬리 달고 받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끝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지지를 할동 말동하다가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또 인제 계속 가 볼까요? 그럼 쭉쭉 또 가 볼게요. 아이고 들어가면은 답 안 나오고. 그러면 저가 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뒤로 확 밀려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오늘 윗꼬리로 끝나는구나. 그래서 이거 지지받고 올라와서 시가 부근에서 멈춰야지 도지인데 확 밀어버렸다. 그럼 이런 날은 대박 나는 날이죠, 이런 날은. 또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봄값이고 또 볼게요. 또 인제 그 새로운 날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날 시작돼 가지고 TPHA 값 얘가 지금 죽을 것 같으면 TPH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죽어야 되죠,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받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뭘 판단해야 돼? '아 얘는 오늘 윗골이 안 달고 위로 더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무슨 관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매수 관점. 어? 그러니까 조정 주고 내려오게 되면 매수, 매수, 매수. 매도는 조심하셔야 되고. 자 쭉 가 볼게요 또. 쭉 가 보면 이게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려고 했는데 얘 어떡합니까? 또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러면 이런 생각을 잘해야죠. 여기서 집 앞 올랐으면 더 올라가야 돼. 그럼 여기서 또 내려와서 이걸 갖다가 또 터치를 했어. 올라왔다? 냄새 나죠. 냄새 어떤 냄새가 나는 자 우리가 저항과 지지를 카운트를 할 때 이렇게 지지, 지지를 받고 나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이게 올라갈 때 이 저항을 살짝은 깰 수 있어도 확 밀지는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꼬리로 밀릴 수는 있어도 확 밀어 올리지는 못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 지금 벌써 밀었잖아. 또 밀었잖아. 그럼 더 뒤로 더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그 밑으로 빠지면 매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관점의 변경 체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합니다. 그죠? 또 계속 가 볼게요. 그러면 다행히 인제 여기 장 마감했어요. 다행히 더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윗골이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일단 마무리 지었어요. 다행이네. 밑으로 더 빠지면 좋았을 건데. 자 또 날이 바뀌었습니다. 자 돌파하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돌파하고 뭐 합니까? 지지받죠. 지지받으면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 더 빼죠. 또 날 바뀌었습니다. 날 바뀌고 나면 또 여기도 H라인, L라인 있죠? 그럼 L라인 돌파를 해서 자 지지받는가 싶더니만 확 뺐죠. 진짜 페이크죠. 뺐죠. 그럼 위로 더 올렸어. 더 가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L라인은 터치를 합니까? 못하죠. L라인 이런 거 같은 경우에 L라인 내려오게 되면 L라인에서 매수를 받는 게 낫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L라인 왔어. L라인 돌파를 하고 밑으로 밀었어. 자 이 L라인이 어떻게 처리냐에 따라서 꼬리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꼬리의 방향이. 자 또 봅니다. L라인 돌파하고 이제 더 가죠. 더 갔습니다. 예. 그럼 L라인 저거만 돌파를 하게 되면 더 갈 수 있겠구나. 자 여기 지금 또 이게 멈칫하죠. 이럴 때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 더 가는데 저항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쭉 밀리는 겁니다. 밀리는 거예요. 여지 없습니다. 이게 여지 없어요. 자 툭툭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빠져버리죠. 자 여기서 매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내려오는 거 매수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어떤 변동들이 나거든. 그럼 여기서 기다리게 되면 하다못해 본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게 오늘이네요. 그죠? 예. 자 여기서 더 밀렸어. 그런데 실패했죠? 또 밀렸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지탐선에 걸리죠. 지탐선에 계속 걸려서 지금 못 하는데 오늘 얘가 아래 꼬리를 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L라인 돌파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 L라인 돌파하고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다음 날 여기 H라인까지는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큰 겁니다. 큰 거. 그런데 저걸 L라인을 오늘 돌파를 못 해. 그러면 다음 날도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다음날 하방은 어디서 H라인에서 이렇게 멈칫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통계에 입각해서 만든 겁니다. 그 통계라는 게 뭐냐? 통계라는 게 뭐냐? 빼놓고요. 그 통계라는 게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제 많은 데이터들을 고게 지금 테일 라인 프라이스 어
테일 프라이스, TPH, 테일 프라이스, TP로, TPL. 이 값들은 그냥 이제 구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인제 그거는 계속 인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인제 웬만큼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매매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게 검증이 안 되는데 덜커덩 이걸 갖다가 매매에 적용을 하게 되면 탈 납니다. 그죠? 탈 나요. 탈 안 나겠어? 탈 나지. 자, 인제 넘어와 가지고 그게 여기에 있는 인제 TPL이고요. 어이구 지금 녹화한 지가 아이고 45 분인데 너무 길게 녹화하면 보시는데 불편하잖아요. 오늘은 1 시간 정도 60분 정도 분량만큼만 녹화를 하고 또 인제 못다한 설명은 뭐 내일이나 뭐 모레나 하여튼 뭐 다음에 또 시간 봐 가지고 요거 이어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DD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선행돼야 될 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아 나는 엑셀에 대해서 중급 이상의 고급 어떤 엑셀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겸비됐다고 하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엑셀 초급이야.'라고 하면 절대 이 작업하시면 안 돼요. 어 스트레스 엄청 받고 음 돈은 돈대로 안 되고 짜증은 짜증대로 납니다. 이게 저도 인제 이게 신버전 만드는데 시간 꽤 많이 들었어요. 이게 꽤 많이 든 건 이제 함수로 구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VBA를 했고 VBA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든 거죠. 시간 나름 좀 꽤 많이 지금 여기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여기 나오는 요거하고 지금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인데 얘는 여기에 나오는 변동폭, 여기에 있는 요 변동폭은 오늘 값이 포함이 된 거. 오늘 값이 포함이 된 거. 그러니까 이 값이 이게 값이 인제 고가 저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 이 값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실제 인자 매매는 어제까지의 값을 보고 '오늘은 얼마큼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오늘 막 값이 막 한참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값이 들어와 가지고 또 들쑥날쑥 바뀌어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인제 고가고 저가가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늘 값을 써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막 고가를 막 한참 갱신 중이야. 아니면 저가를 한참 갱신 중이야. 그럴 때 막 바뀌는 값으로 해 가지고 '아 오늘 변폭이 얼마큼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건 쪼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일 그러니까 장이 인제 움직일 때 고가 저가를 갱신 무관하게, 무관하게 '오늘 인제 얼마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인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측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지금 5 거래일 동안 평균이 270 포인트가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오늘도 여기에 비슷하게 270 포인트 정도 변동폭이 나올 거라 이거지. 그러면 지금 오늘은 얼마냐면 평균 변폭 대비 116%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평상시 때보다 지금 현재 많이 움직인 거예요. 평상시 때보다 많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TPH하고 TPL 라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아까 TPH에서 꼬리 다는 모습을 보였어. 그러면 그 변폭의 방향대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270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270 포인트가 하방으로 쭉 밀려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높다라고. 그래서 이 변폭은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움직였어. 움직여서 이걸 더 270 포인트를 위로 더 밀어 올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밑으로 내릴 거냐. 이게 중요한 기로잖아요. TPH 라인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얘가 만약에 올라갈 모양이라고 한다면 돌파 툭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움직이는 모습은 뭐예요? 툭 내려왔다 툭, 그러니까 저항받고 저항받고 쌍봉으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평균 복폭이 어디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방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빨리 캐치를 해야지. 빨리 캐치를. 그죠? 예. 이게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통계적으로.
아이 그럼 PHC야. 그 네 말대로 했다가 진입해 가지고 손실 보면 네가 책임질겨? 제가 책임 안 지죠. 책임지는 사람은 마우스 클릭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근거를 뭘로 둘 거냐. 이게 어떤 판단을 어떤 자료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그 뭐 캔들이 막 움직이니까 그거 보고 막 미친 듯이 막 봉이 빨간색이니까 매수, 파란색이니까 매도. 그거 아니죠. 매도매매하게 되면 손실의 폭만 더 깊어지는 거지 수익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에 대한 어떤 판단은 큰 틀에서 TPH라고 TPL 라인을 통해 가지고 상방이다 하방이다. 그럼 얼마큼 움직일 거냐. 그러면 변폭 값을 가지고 얼마큼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지지저항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더 뻗어가고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또 값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밑으로 내려갔다고 한다면 오늘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었냐? 이게 마이너스 2.44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 그런데 마이너스 2.44까지 만약에 갈 놈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그 따로 인제 뭐 강의 부분이에요. 이게 얼마큼 더 움직이고 빠질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동 그러니까 변동폭에 대한 예측인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아까 거기서 밑으로 더 빠질 것 같았으면 여기서 어떤 모양이 나왔습니까? 여기서 이 모양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받지 말고 바로 빼야죠. 바로 빼고 다음에 얼마큼 더 빼는 겁니까? 이만큼 더 빼는 거죠. 목표가 계산 시트에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더 빠지는 어떤 값이 인제 형성이 될 건데 그 값이 그만큼 더 빼는 데까지 인제 밀어붙일 건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도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이거 돌파 못 한다고 한다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예요? 그냥 윗골이 달리고 아랫골이 살짝 달려 있는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근데 높은데 그냥 높습니까? 아니죠. 매우 높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매우. 이렇게 인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저거 보고 목표가 계산하는 거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당일날 어떻게 움직였냐. 고저, 고시, 저시, 현시, 현고, 현저를 통해서 현재의 주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는 자,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0 포인트가 내려와 있고 저점 대비해 가지고 120 포인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당중선이라도 넘어야겠죠. 당중선이라도. 근데 지금 피보선 1차 저항선에 계속 지금 뚫겨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냥 새벽에 물량이 확 쏟게 밀려 들어와 가지고 한꺼번에 확 올리지 않는 이상은 오늘은 봉은 요런 모양, 요런 모양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매우 높다. 그래서 얘가 지금 도지로 가기 위해서는 가운데 중자로 가기 위해서는 뭘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야 됩니다. 어? 아, 로우 라인, 테일 프라이스로 TPL 그래서 15235 정확한 값은 15235입니다. 15235를 돌파를 하는데 그냥 돌파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강하게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공이 짧은 가운데 중자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모양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지수를 입력하게 되면 프로테이지를 보여줘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에서 지지 저항을 받을 거다. 그럼 14942까지 열어 놨다고 했잖아요. 14942 여기까지 지금 열어 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내가 미지였던 값이 몇 프로냐? 그럼 등락률하고 지수를 이제 비교하는 그러면 여기는 뭐냐? 지금 오늘 만약에 얘가 1%까지 간다면 어디까지 갈 거냐? 1%까지 상승한다면 1.547까지 상승을 할 거다. 요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보는 게 아니라 값만 값을 입력해 가지고 빨리빨리 값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도 저 위치에서부터 이 위치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그러면 이게 등락률이 몇 프로 밀려 내려오는 거냐?
여기 자리부터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이게 몇 프로냐.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값을 보도록 할게요. DD는 제가 말씀드린 DD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내비게이션 누가 길을 몰라서 이렇게 내비했습니까? 아닙니다. 예. 길 몰라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1호 저게 1호 아유 글씨가 안 보입니다. 15084 15084에 1호 222 15084 여기 이게 15084고 요게 1호 222인데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이게 몇 프로일까? 몇 프로일까? 아이 그런 걸 왜 계산하냐고. 차트 움직이는 대로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되지. 그게 내동매매인 줄 아세요? 1호 222 1호 084 여기를 가게 되면 얘가 지금 얼마를 상승을 했냐. 예, 그러면 그게 가게 되면 어, 마이너스 0.9%가 움직인 거야. 여기서 여기가 0.9%가 움직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통계값이 바뀌어 가지고 이걸 아헤이 바뀌어 가지고 이걸 따로 집어넣는데 자, 고가에서부터 밀려 내려오게 되면 얼마큼 내려오고 저가에서부터 밀려 아이고 요 값이 Z 저가에서부터 밀려 올라오면 얼마큼 더 밀려 올라오는지 그 값들을 보기 위한 거예요. 저 값들은 차트에도 미리 선은 다 꺼 놨습니다. 다 꺼 놨는데 차트에서 인제 꺼 놓는 값이 값을 판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그 값이 이 값입니다. 이 값이. 이 값이. 여러분 톡톡톡 걸리죠? 톡톡톡 걸립니다. 치고 낚시할 때 입질 오는 거하고 같죠. 그런데 여기 값을 못 봐. 요 값을. 요 값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커서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 저 값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읽을 수가 있다. 바로. 이런 걸 실시간으로 이제 보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실시간으로 봐야지만이 어, 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냥 캔들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해서 매수, 파란색이라고 해서 매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보고 지금 이 자리가 가능성이 높다. 높기 때문에 뭐 손절은 이제 뭐 각자 계산을 하겠죠. 나는 손절을 어디까지 주겠다. 손절을 폭 정하고 난 다음에 그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진입을. 아이고 오늘 1시간 다 돼 버렸네. 1시간 다 됐으니까 이거 끊어 버리고 여기서 끊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서 여기 지금 요 위에 있던 요 차트 값도 조금 요 값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할게요.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래서 3분봉에서 보는 그 목표가 그다음에 이게 HA300에서 보는 목표가 그다음에 하방으로 갈 때 그 상방으로 갈 때 목표가 그다음에 1호 목표라고 해서 그 저기 혼마 혼마가 제시를 했던 목표가 계산 방법에 입각한 목표가.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인제 뭐 저도 이제 매매를 좀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인제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DD에 대해서 어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또 인제 또 DD에 어떤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또 계실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폼에 이런 폼에 맞춰 가지고 '아 내가 개발을 하면 되겠구나.' 이게 저는 뭐 인제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게 주식할 때는 DD를 안 써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HTS가 잘 돼 있어서 지원하는 개들이 많기 때문에 DD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는데, 해상 같은 경우에는 HT에서 제공하는 게 좀 국내 주식에 대비해 가지고는 좀 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DD로 뭔가를 좀 값을 구현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거고, 제가 해설하면서부터 이 DD는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한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이게 인제 어느 순간에 이게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예, 어느 순간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습니다. 예. 예, 보게 되면 이게 히스토리예요. DD 만든 히스토리.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파일 관리를 안 하다가 인제 어느 순간부터 인제 파일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게 최초 파일이 21년 9 월이네. 그러니까 1년 됐네요. 예, 1년 동안 저는 인제 이걸 계속 만들어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하신다 이걸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시간 퍼붓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인제 엑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DD를 나만의 어떤 DD를 만들어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맨땅에 헤딩을 했지만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요런 폼을 가지고 만드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요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그래서 요 올 시트만 딱 보게 되게 되면 오늘 나스닥 많이 움직이네. 오늘 내추럴 가스도 많이 움직였네. 나머지 종목들은 찌리찌리하네. 삐리리한 놈들 들어가면 안 되고 파이팅하는 놈들한테 들어가야죠, 파이팅하는 놈들. 예, 이런 놈들,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을 하고, 만약에 뭐 저야 인제 이렇게 뭐 주간 항생, 야간 나스닥이니까. 근데 다른 종목들을 인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 딱 놓고 난 다음에 "너 뭐 할래?" 그러면 나스닥 들어가고 내추럴 가스 들어가야지요. 오늘 러셀도 좀 괜찮았네요. 그죠? 러셀도. 예, 러셀도 오늘 뭐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2,400, $2,400가 움직이고 있죠. 400. 예. 이런 걸 한눈에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어느 종목에 들어가야겠다. 어느 종목의 포지션은 뭘로 잡아야겠다.' 캔들만 딱 보고도 지금 현재 딱 나오죠. 나오죠. 얘가 지금 상방 캔들인지 하방 캔들인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해 가지고 봐서 그래서 일봉 보고 인제 진입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손절을 짧게 걸면 안 되죠. 손절을 굉장히 깊게 걸어야 됩니다. 깊게. 안 그러면 일봉 보고 매매하는 매매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인제 뭐 쭉쭉 만들면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나만의 DD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간 봐서 또 매매 좀 빨리 끝나는 날이 있으면 또 여기 뒤에 이어 가지고, 오늘 못다 했던 이어 가지고 뭐냐면 요 뒤에 인제 목표가 계산 요건 어떻게 하는 건지, 목표가 계산은 제가 또 동영상 장중 강의로 올려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고걸 좀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요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시간 정도 제가 네. 혹시 뭐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거기에 영상에 댓글 주시면 댓글 확인하는 대로 제가 댓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청하신 분들은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